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2주 만에.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뵈요. 보고 싶었어요. 나도. 또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을 해서 저희 아주 활기차게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첫 번째 주제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주제가 어렵고 어려운데 많은 분들이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관심 있었던 많았었죠. 관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부 월가의 내용을 그냥 가져와서 말씀드리면 가감 없이 뭔가 좀 알맹이가 없더라라는 종합적인 평가 종합적인 자체가? 평가 자체가 약간 좀 박한 건데 개인적으로 일단은 뭐 테슬라가 워낙 테슬라 얘기지 않습니까? 네. 워낙 최근에 행보가 그닥 부진했었잖아요. 부진해서 아마도 그런 내용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음. 아주 유심하게 봤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그 풀 영상도 다 봤어요. 진짜요? 1.25배속으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시간 정도 오. 되는 영상이었는데 오. 물론 그중에 1시간은 그 늦게 나왔어요. 일론 머스크가 1시간 정도 기다려가지고 이렇게 막 보다가 왜 이렇게 안 나와? 진짜 막 애타게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영어로 나오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루 뒤에 보니까 또 국내 유튜버 중에 한 분이 자막을 달아가지고 한글 자막으로 제가 또 빠삭하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언제 열렸었냐면 현지 시간 1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테슬라 본사에서 테슬라 AI 데이가 열렸는데요. 말씀해드린 대로 예정된 시각보다 한 1시간 정도 늦게 시작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애를 태웠던 그런 AI 데이 행사였고요. 예, 예. 우선 행사 이후의 주가 흐름을 보자면 금요일 날, 그러니까 현지 시간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68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AI 데이 행사를 보면서 2019년에 있었던 자율주행 데이 그리고 작년에 9월 달에 있었던 배터리 데이와 비교를 하는 분석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작년 2020년 9월 배터리 데이 이후에는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졌었어요. 그렇죠. 그 기대감에 비해서 너무 별로였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주가가 그 당일 날부터 쭉 밀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AI 데이 당일에는 1% 상승했다는 것에 좀 의미를 두면서도 그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일론 머스크가 이제 CEO가 직접 연단에 나서서 세 가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었어요. 첫 번째가 자율주행 기술 현황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두 번째가 슈퍼컴퓨터 도조 그리고 관련된 반도체 칩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가장 놀라움을 안겼었던 테슬라 봇이었죠. 이렇게 AI 데이를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자율주행 기술,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언급을 내놨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이제 연단에 섰을 때 늦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먼저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마이크를 안드레아 카르파티라는 자율주행 연구개발 책임자한테 넘겨서 그 분이 직접 이제 시연을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율주행 테슬라 비전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과학적인 뭐 논리는 다 차치하고 우리가 그냥 제일 뛰어나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경쟁업체들에 비해서 테슬라가 자율주행 시에 물체를 인식하는 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비전 기술이 매우 생생하고 우리는 정확하다라고 어필을 했는데요. 이미 약 100만 대 정도 테슬라 차량이 도로 위에 달리고 있고 내년에는 이게 200만 대로 늘어날 거라고 전망을 했어요. 테슬라 차량이.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방대한 데이터 양으로 인해서 테슬라는 더 생생하고 더 높은 기술력을 가진 비전 시스템을 가지고 그러니까 도로의 질감이라든지 옆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 약간 3차원적인 고차원적인 방식으로 우리는 뭐 제너럴 모터스나 구글의 웨이모 이런 것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한 차에 8개가 달려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8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우리는 최고다라고 자신감을 표명을 했고요. 이 자율주행 분야가 소프트웨어 측면이었다면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하드웨어 측면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설명드릴 슈퍼컴퓨터와 D1 칩이라는 건데 자, 핵심만 말하자면 우리는 엔비디아 필요 없다. 엔비디아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칩을 사용하겠다라고 밝힌 게 이 두 번째 키워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섹션은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이름이 도조예요. 도조. 네, 도조 개발을 이끌고 있는 가네시 반카라 카타라만, 이름이 어려워요. 해석하기가 좀 약간 어렵죠. 도조 이러니까 테슬라
그 머스크가 좋아하는 다른 그게 생각나요. 그쵸. 갑자기 그 생각 그 났어. 생각이 난다. 코인. 그건가? 뭔지 생각나는 게 근데 이게 뭐지? 일본어라 그러더라고요. 도조가? 네, 뭐 도저 요로시크 오네가시마스 이거구나. 아, 거기에 따온 거다. 네.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말 그거구나.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섹션은 이 하드웨어 수서 이사가 진행을 했어요. 앞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측면에 자율주행 책임자가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하드웨어 수석 이사가 진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엔비디아를 배제하고 우리 자체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게 발표를 한 거고요. 엔비디아가 사실 엄청난 기술력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건 최근 주가에서도 확인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잠시 후 저희 여 소장님 내용 통해서 확인을 볼 건데 그렇다 보니까 얼마 전에 애플도 엔비디아 칩 사용하지 않고 우리 자사 프로세서 칩을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었고 이 같은 행보에 테슬라도 같이 동참하는 행렬을 보이고 있다. 우리도 엔비디아의 얄짜배기 분야를 빼앗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D1 칩을 개발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력한 부분이 두 번째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죠. 하이라이트가 바로 세 번째 섹션이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와서 공개를 했습니다. 먼저 지금 화면에 나갈 텐데 약간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인데? 되게 멋지게 모양이? 춤을 췄는데 우리는 로봇이 저렇게 춤을 춘다고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사람이었다고 해요. 너무 춤을 잘 춰가지고 로봇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뭐 결국에는 사람이었지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봇, 그러니까 방금 소개한 이 테슬라 봇, 진짜 사람이 결국에는 나중에 로봇도 이렇게 출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만 봐도 누가 봐도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이었고 그래서 왜 이런 테슬라 봇을 만드느냐라고 목표를 밝힌 그렇죠. 게 뭐냐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빅픽처를 그린 건데요. 우리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반복적인 작업을 이제 로봇이 할 수 있게 된다면 그만큼 인건비를 절감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세계 경제에 정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코드명은 옵티머스로 정해져서 이제 테슬라 봇이라고 이름을 지어졌지만 옵티머스라는 코드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로봇 회사가 되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세 가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들어와서 일론 머스크가 연단에 처음 썼을 때 했던 말이 뭐냐면 자, Tesla is much more than an electric car company.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전기차 이상의 회사다. 더 이상 우리를 전기차 회사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라는 게 핵심이었고 우리는 AI 개발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다. 단언컨대 우리는 현실적인 세계에서 AI 쪽의 리더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AI 관련 회사들이 엄청 많은데 우리는 사실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AI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로보틱스 회사다라고 밝힌 만큼 앞으로의 행보에 더 주목을 하게 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자동차 회사가 로보틱스 관련해서 뭐랄까 진척 상황을 보이는 건 테슬라만의 행보가 아니었어요. 나는 현대차도 생각이 그쵸. 나는데 현대차가 아무래도 투자자들도 가장 먼저 생각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서 현대차 그룹이 미국의 로봇 전문 업체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인수했던 이유가 이제 미래 경쟁력 강화 중에 한 부분이었는데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보틱스 기술이 현대차의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자동차 역량과 협력을 했을 때 훨씬 더 폭넓은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 하면서 인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도 로봇이 미래 모빌리티 경쟁의 핵심 변수가 될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 그 이유인 즉슨 그러니까 로봇은 이제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 부품을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기술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야 되고 또 사물을 인식하는 그 비전에 있어서 가장 높은 고도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로보틱스랑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같이 결합을 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차 업체들도 로보틱스 기업이라든지 이쪽 분야에 하겠다라고 미래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막 뭔가 대단한 거를 뭔가 얘기하는 것 같고 되게 크게 행사하긴 했지만 사실 아주 그냥 가만히 침착하게 생각을 하면 그냥 대세를 그쵸. 따르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자동차라는 게 더 이상 석유와 엔진으로 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AI라든지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그게 이제는 자동차의 핵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엔진이고 이제 그게 연료라고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로봇 회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자동차는 로봇이 될 수밖에 없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대단하게 뭔가로 그냥 쇼를 한 거지 이미 현대차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자기네들의 큰 그림을 이미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거를 대입해서 생각하면 정말 맞아요. 먼저 말씀하셨던 대로 대단히 새로운 거는 뭐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 자기네들이 가려는 방향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술력에 대한 자부심을 조금 천명했다 정도? 진짜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월가 아이비들도 비관적인 시각이 사실 더 많았어요. 이번 AI 그래요? 데이만 평가를 하자면. 그래서 테슬라가 장기적인 기술 잠재력을 과시하기는 했지만 이 제시했던 테슬라봇의 개발 일정이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내년에 정말 시제품이 완성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율주행 기술 FSD라고 하는데 이 수익 창출력에 대해서도 여전히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사실 이렇게 뭔가 혁신적인 꿈과 가치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맞닥뜨려 있는 미국의 도로교통국 조사라든지 안전성 문제에 더 얘네들이 신중히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꿈의 가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스러운 시각들도 함께 있었고요. 공상과학적인 로봇이나 로보택시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테슬라가 어쨌든 그 많은 전기차 기업들 중에 1등 전기차 기업으로 우리들의 어쨌든 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 뭐랄까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도 되게 기업이 뛰어난 훌륭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PDR 가치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꿈의 가치다 하면서 이게 주가와 연동이 됐을 때 물론 허황된 꿈을 실현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일론 머스크가 부여했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테슬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동차 회사 이상의 가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고 앞으로도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기에는 테슬라만한 기업이 있을까라는 점도 저는 좀 MSGM이래. 그 뭐라 그러죠? MSGM 브랜드 이름이고 양념을 조금 가미를 하자면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AI 데이를 앞두고는 주가가 약세였어요. 맞아요. 그만큼 기대감에 비해서는 주가는 부진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또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쭉 같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이제 전 앵커의 모습과 소장님의 얼굴이 완전히 상반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따 있고 난 좀 뭐 팬심이 이거, 있거든, 일론 약간의 머스크에. 그 강성 주주는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딱 비판하기 맞는 내용이 나온 게 아닌가. 왜냐면 너무 두리뭉실하잖아요. 맞아요. 언제 하겠다. 사실 뜬구름잡만 예. 얘기를 한 돈을 언제까지 뭐 꿈이라는 게 하겠다 그렇죠.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조금 두리뭉실하고 그냥 환호 정도 끝나는 정도로 봤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처럼 지금 직면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직면한 문제에 안전성이라든지. 그걸 먼저 해결하는 게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언급 안 했죠. 뭐 그래서 거기에 뭐, 그쵸. 사실 이번에도 예. 앞으로의 미래 가치 이렇게 더 개발할 것이다. 음. 실질적인 거 보여준 거는 없죠. 약간 그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냥 강성 주주분들 좋아할 것 같고요. 제가 딱 이걸 옮겨온다 그러면 대한민국 1등 기업이었잖아요. 많이 보유한 종목이 테슬라가 1등이었죠. 네. 한 10조 정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은 매디 얼마나 더 매수했을까요? 테슬라를 같이 한번 본다고 그러면.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옛날보다? 순매수. 50이 보통 우리 예탁원에서 50일을 보여주거든요. 전체 보유 잔고 50이 그 다음에 매월 순매수 50일을 보여주는데 제가 얘기할 기업은 1등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 1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거든요. 아. 네. 아마존 1등이에요. 아마존 네. 1등입니다. 놀랍죠? 그 비싼 아마존이 주식이요? 1등으로 올라왔어요. 2,500원을 매수하고 아니, 또 순매수 바뀌었어? 달려주면서 진짜 제가 보기에 최근에 급하게 올라온 겁니다. 지금까지 아마존에 대한 전체 보유 잔고가 2조 5천억입니다. 근데 그 10분의 1을 한 달 만에 매수해버렸어요. 많이 떨어졌다 생각했나 보다.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마존의 큰 그림을 그리신 분이 계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쨌거나 그건 다음 얘기고 테슬라는 몇이냐라고 보는 거죠. 한번 10이 맞춰보시겠어요? 밖으로 넘어갔나? 없습니다. 50위 안에 없다고요? 50이 안에 없어요. 진짜요? 예, 50은 없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물론 이게 어제 빠르시다, 오늘 바뀌는 게 빠르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반영된 거라고 보기 어렵지만 서서히 순매수가 줄기 시작해서 급기야
최근 1개월 동안 매수 중에서 50위권은 없다는 거예요. 일반 네. 조그만 기업도 있거든요. 충격이요. 충격이죠. 네. 완벽하게 예민하는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의 주린이 분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네. 신뢰감이 안 가는 여러 가지 거니까요. 그런 자본들이 들리기도 하고 뭔가 이제 꿈과 희망도 처음에 꿈과 희망 뭐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 자율주행도 꿈과 희망에 가깝지만 할 땐 들었죠. 근데 점점 뭐 비트코인을 얘기하거나 이런 거 하면서 약간의 좀 많이 옆으로 나갔잖아요. 네. 그 모습에서 지금 AI에 대한 부분도 사실 반영된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더 감사하지 않을까. 더 그 주식 보유분들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자기도 공감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주주분들이. 약간 좀 너무 멀어 보이는 게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 아마 점점점 많이 주식을 팔면서 오히려 좀 순위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합니다. 많은 분들 저한테 많이 욕하시겠지만 어쨌거나 이게 현실이니까. 왜냐면 저희가 솔직히 얘기해서 뭐 여기 보시는 분들한테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객관적 판단하기에 월가의 비판이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아마존이 왜 1등을 올라왔냐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아마존 이야기 바로 네. 넘어가 볼까요? 아마존이 네, 안녕하세요. 해담경제연구소장 어예진입니다. 여기 또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신다고 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왔고요. 한국경제TV 앵커 전세원입니다. 제가 뉴스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저의 색다른 면들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거면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다시 해야겠다 이거. 너무 말이 길어졌다. 네. 뭐 바야흐로 뭐라고 지 그런 시대에 왔는데 근데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려운 얘기 하면 그냥 쉬운 얘기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못 믿지만 언니 믿고 따라와.